안녕하세요. 자연치유와 대처요법으로 사기암을 관리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제 주변에서 완전히 사기암을 기생충과 또 대처요법 이런 여러 가지로 완전 관해된 그런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좋아졌다고 하면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고 또 힘을 많이 얻죠. 그런 심리적인 것도 우리 아마도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운영하는 나짜닷컴이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 안에 들어가 보면 유기농 직거래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속에 유기농 채소 뭐 이것저것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유기농 채소가 겨울에는 나오질 않는데 이제 생산이 돼서 출하가 된다고 하니까 작년에 유기농 채소 사 드셨던 분들 거기 들어가면 또 나오는 거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채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유기농 채소도 새로 농사진 올라와 있고 또 밀크 시슬에 저기가 되는 엉겅퀴를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따서 말려서 그걸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엉겅퀴는 항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 약초죠. 그래서 그걸 또 저도 끓여 먹으려고 여기 동네에서 엉겅퀴 이렇게 뜯어다가 많이 말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처럼 끓여 먹으면 굉장히 암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라도 좋아진다면 해볼 필요가 있죠. 주변에서 엉겅퀴 요즘 많이 꽃이 피고 하니까 특히 유방암에는 엉겅퀴 꽃을 살짝 데쳐서 말려서 그걸 차로 이용하면 유방암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거기 들어가셔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 진해에서 세 분 자매님이 다녀가셨는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그분들의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걸 기억을 못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도 너무 많고 전화 오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알겠는데 이걸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기억을 못해요. 이분들이 여기 흘리고 가신 물건이 있습니다. 그걸 그때도 굉장히 찾다가 못 찾고 가셨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이 그걸 이렇게 계단에서 습득을 해서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저한테 그걸 주소를 제 휴대폰 문자로 좀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못 찾아서 애를 태웠는데 흘린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9분의 이번에도 어려운 한우님들에게 구충제하고 MSM하고 하루녹즙이랑 이런 거 몇 가지를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저 혼자 고맙다는 말씀을 막 자꾸 들으니까 제가 참 이 방송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상담료를 이렇게 보태 쓰시라고 주시고 가신 분도 계셨고요. 또 구충제를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이런 분들이 제가 6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름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보내드린 그 물품의 가격은 한 400만 원 어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9분에게 나누다 보니까 많이씩은 못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장 쪽을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니타조사나이드로 또 다른 암들은 또 이버맥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드리고 저만 자꾸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제가 고맙다고 얘기 드릴 게 아니라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단톡방에서 제가 탈퇴했습니다. 어제 아나파요 TV를 운영하시는
황보 선생님이 어제는 방송을 못 하실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건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건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인간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황보 선생님 이제 그 단톡방에서 저기 방장으로 일하시던 분이 너무 막 힘들어서 그만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운영한 단톡방은 한 200여 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같이 그냥 서로서로 좋은 얘기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다단계 거래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한번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경고를 하냐면 다단계 제품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또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근데 또 이 효과는 이 구전되는 그 판매 방식 때문에 상당히 부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직접 내가 체험해서 좋다. 내가 이게 먹어보니까 좋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게 먹어보라고 말은 하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은 걸 뭐 어떻다더라 하면서는 얘기는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암환우들이 돈을 아껴야 돼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써다가는 병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돈 떨어져 버리면 정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걸 여기 단톡방에서는 팔지 말라고 경고를 올렸더니 뒤에서 저를 엄청 인신공격까지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우리 가족까지 인신공격을 막 당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런 거 하다가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내 병도 제대로 치유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한 단톡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보 선생님이 제가 단톡방 운영한다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운영한 단톡방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개인톡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이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밀려요. 그래서 한 이틀씩 전화를 밀려서 못 해드리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고 또 전화 자꾸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이 없으면 한 번 더 단톡에도 카톡으로 보내든지. 저는 문자보단 카톡이 더 낫습니다. 카톡은 컴퓨터로 빨리빨리 이게 치면 답을 빨리 쓸 수가 있는데 문자는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눈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카톡으로 저한테 개인 질문을 하시는 게 제가 마음 편하게 저도 치병을 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 이미지랄까요? 그런 거에 제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단톡방을 없앴으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관해 소식이 있어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유방암 뼈전이,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뼈에 전이 된 환우님이었는데, 거의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다 따라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병원에서 나오는 즉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걸 좀 직접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전화로라도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다. 직접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말을 조리 있게 못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했던 내용을 카톡으로 저한테 쭉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카톡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유튜브에 댓글에다가
그분이 했던 프로토콜을 이렇게 올려드릴 생각인데요. 누구나 효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암환우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A라는 사람은 요것만 딱 지키고 했는데 관해가 되기도 하고요. B라는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관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이나 이런 신체 조건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만 하시라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이제 단톡방도 제가 안 아파요 단톡방하고 이쪽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다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서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이쪽으로 옮겨 드리고 그러려고 들어가서 보면 이론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리고 서로 이론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론보다는 실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실제 나타난 효과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이론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론인 논문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논문도 있지만 어떤 의도로 그쪽으로 끼 맞춘 논문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100%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환우들이 저는 암환우들이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에서 보면 많이 이제 좀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하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암환우들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강력한 어떤 논문의 주장이나 어떤 상업적인 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보고 그 체험한 결과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론가들이 너무 많은 것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천적인 내용, 실천적인 사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는 암에 관해서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암에 효과적이더라는 어떤 기능식품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능식품들이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해외로만 판매되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다 이 말, 칸디다나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다 이 말이 이제 돌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채소, 고기,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가 현미경을 가지고 이걸 기생충이 여기서 움직이는 걸 보여준, 저기가 있었어요. 그 유튜버가. 근데 그 유튜버에서 데치니까 이제 기생충이 죽더라. 근데 그 말이 딱 나오고 나니까 암 환자는 무조건 데쳐 먹어라. 이런 또 주장도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암 환자의 건강은 이 부분보다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치도 먹지 마라, 모든 채소 데쳐 먹어라.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데쳐 먹는 음식과 생으로 먹는 음식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수분의 흡수량, 영양소의 흡수, 파괴되는 정도, 또 효소의
효소도 끓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론에 꽂혀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우리 암환우님들이 건강에 더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이론에 매몰돼서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생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과일도 너무 달지 않은 과일들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 신체 에너지 활성화를 하는 그 효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데우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기생충 알이 겁나니까 먹지 마라 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암 환자의 치유는 암을 완치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암과 함께 오래 갈 것인가 그거에 조금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단계에 와서 완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완치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완치할 수 있는 어떤 거라면 저는 뭐라도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완치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항암을 해서 그게 100% 완치된다 그러면 저는 절대적으로 항암을 저도 하겠죠. 그리고 그걸로 되면 하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권하겠죠. 근데 그렇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해라는 주의죠. 아주 하지 말라는 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암을 치유해서 목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암 치유를 할 때는 암을 더 많이 퍼지지 않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암이 빨리 퍼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암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유방암, 똑같은 홀투 양성이든 똑같은 호르몬 양성이든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금방 암이 퍼지고 어떤 사람은 안 퍼지고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자연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더 많이 퍼지지 않도록 제일 첫 번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인체의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암이 퍼지지 않으려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면역세포가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암이 굳어버리면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고 얘들을 공격을 못해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면역세포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빨리 내 몸에 면역을 올려서 얘들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암이 더 안 퍼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암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을 줄이는 데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구충제도 먹고 칸디다에 클린도 하고 음식도 우리가 면역을 올리는 음식을 주로 먹어야 돼요. 제가 면역 올리는 음식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150개가 넘다 보니까 올려놓은 영상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안 보시고 저한테 대고 그냥 전화를 해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자연치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좀 보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어떤 걸 먹어서 장이 더 좋아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는데 자연치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질문을 하시면 할 말이 없죠. 너무 포괄적으로 그 포괄적인 질문은 조금 힘들죠. 짧은 답에는 힘듭니다. 그걸 정말 공부를 몇 년을 두고 한 공부를 몇 마디 말로 단축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유튜브를 자꾸 보세요. 보시고 또 거기에서도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 자연치유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덜했을 때의 그 내용과 지금 와서 저건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면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목적은 암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어떤 치유 방법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목적의식을 순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이 좀 줄어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를 데리고 갈 것인가 완전히 없앨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암을 완전히 없애는 데 저는 주력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펜벤다졸을 먹고 암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버맥틴이 더 좋다는데 그걸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펜벤다졸 먹고 줄었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암이라면 꾸준히 그걸 밀고 가다가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안 줄어든다 그러면 바꿔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성이 생길 때까지는 꾸준히 그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을 하면 이버맥틴도 구충제든 어떤 이버맥틴이든 펜벤다졸이든 다 그걸로 항암의 역할도 하고 항암제를 만든 논문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일종의 항암제라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꾸준히 가보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내 치유의 확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밀고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좋아지는데도 더 빨리 좋아지려고 막 마음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우들은 좀 천천히, 그렇게 천천히 가되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또 더 오류에 빠지지 않는, 정말 이 기법이 누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암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좀 덜 헷갈리겠죠.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은 이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저 말하고 말들을 너무 다르게 하니까 헷갈려서 그 단톡방에 들어가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저는 머리 아픈 짓은 안 하려고 아예 딱 잘라버립니다. 단톡방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해체를 하고 다시 모였는데 어떻게 또 다른 아이디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는 해체하고 다시 모이는 거 아니라 아예 안 모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암 환자는 서로 저것도 주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남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칭송하는 거, 그 배가 아프면 안 보면 됩니다.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본인 할 일이나 잘 하면 되지. 꼭 남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암이 완치될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불쌍하고, 그런 사람이 불쌍하고 걱정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암이 완치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본인은 그런 식으로 남을 욕을 하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암 치유에 대해서는 전체를 봐야 된다. 부분을 보지 말고 숲도 봐야 된다. 부분도 물론 봐야 되죠. 그런데 숲도 봐야 된다. 그걸 꼭 강조를 드리고요. 완전 간해소식 뼈암, 그분 축하드리면서 그분이 주신 그 카톡 내용, 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좋아진 사례를 보고 정말 같이 축하해드리고 또 같이 기뻐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암 치유를 해야 되지, 같은 암 환자들끼리 그게 동병상련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패를 지어서 싸우고,
너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행동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암 환우들 치유를 위해서는 거슬리는 저기는 아예 만들지를 말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면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 불편하면 유튜브도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꼭 질문하고 싶다면 오늘 단톡방 해체하겠다고 내가 빠지겠다고 했더니 뭐 누가 또 초청을 해놓고 뭐 또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 안 열어보고 있는데 안 열어보는 게 저한테는 정신건강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요. 불편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불편한 행동은 안 하면 암 환자의 치유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불편한 행동이나 불편한 마음은 갖지 않고 암 치유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